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카메라를 보니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 자,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인데. 네. 오늘 촬영차 부산에서 강남까지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이럴 때 아니면 또 저희가 얼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요즘 한창 합법화에 기사거리도 좀 생기고 말이 나오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제가 뭐 미약하지만 답변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요즘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은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형님 소개 간단하게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타투를 한 지 19년 차 되는 에르난이라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네. 근데 그 뉴스 보니까 되게 잘하시던데. 뉴스는 뭐 아무래도 공중파니까 누가 핸드폰으로 찍는 것 같아요, 저를. 그런 마음 때문에.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냥 작업하고 컨벤션 뭐 잠깐 나갔다 올 때도 있었고 네. 게스트로 뭐 외국에 나간 적도 있었고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보니까 혼자 타투이즘이란 크루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동생들도 많이 성장해서 네. 자기 이름도 또 알리기 위해서 또 해외도 많이 나가고 이래서 다들 뭐 각자 지금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특별히 뭐 이제는 뭐 노후를 준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합법화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타투가 법제화를 시작한 거는 이제 김건원 씨라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타투를 하시다가 병역 비리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타투를 하면 군대를 안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기피자들이 타투를 하는 사건이 있어서 김건원 씨가 처음으로 이제 이걸 헌법 소원을 하자. 그래서 네. 이제 그때 한번 모였던 적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타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서로 타투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네. 얼굴을 서로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 헌법 소원을 했지만 승소하지 못하고 네. 그냥 넘어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김춘진 의원이라는 보건복지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타투를 합법화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그 예전에 호당 김상렬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 네. 작업실 찾아왔었어요. 네. 2008년도로 기억해요. 그 동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뭔가 단체를 만들어 보려고 정부 쪽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들이 나서기에는 조금 인원을 보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뭐 좀 나서 달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타투인 협회라는 협회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17대, 18대 국회의원 때도 헌법 발의를 했었지만 뭐 아쉽게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헌법 소원을 다시 하고 있어요. 저희가 2010년도에 헌법 소원을 냈었는데 네. 5대 4로 아깝게 졌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뭐 변호사 말로는 아무래도 9년이 지난
지금 네. 또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네. 이제 젊은 분들로 좀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타투는 무법 상태인데 예전에 타투는 의료행위다라는 판례가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사실 타투가 왜 의료행위냐? 네. 의술도 아니고 의료 장비도 착용 안 하고 네. 사실 타투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판사가 볼 때 야 이거는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한번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 판례가 끊임없이 여태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판례가 안 바뀌었던 이유는 헌법소원이 우리가 뭐 지금 요번 김건원 씨 사건 그리고 저희가 헌법소원 저번에 했던 거 이번 이제 세 번째인데 그동안 20년 동안 사실 세 번밖에 안 했다는 거죠. 사실 단속을 타투이스트가 받으면 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내가 변호사 사고 내가 헌법소원을 일을 크게 만드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의료법 위반했습니다. 제가 벌금 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왜 타투가 의료법이냐, 왜 이거 이렇게 해석하냐고 싸운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된 거고 네. 사실은 더 제일 중요한 건 판례 바꾸는 거. 판례만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서 그냥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다면 네. 법이 그렇게 지금 당장 필요한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단체가 되게 많이 생겼지 네. 않습니까? 뭐 패션 타투라든지 그리고 반영구 쪽에도 이제 협회가 많이 생긴 상태고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네. 하고 그리고 이제 타투 쪽에는 또 예전에 비하면 사실 조금 시들해진 게 좀 이렇게 옆에서 우리가 지켜볼 때는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쵸. 타투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줄었죠. 느낌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뭐 협회라는 건 협회가 10개가 생기든 100개가 네. 생기든 건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실 여러 협회들이 생겨서 뭐 페타협도 지금 뭐 합법화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다른 그 뭐 협회들도 많이 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사실은 우리랑 동료들이고 뭐 사실 반영구랑 영구 타투를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반영구가 합법이 되면 타투도 합법이 될 거고 네. 타투가 합법이 되면 반영구도 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논리랑 똑같잖아요. 우리 네. 구조상 바늘이 침습으로 해서 피부에 지게다가 잉크를 머무는 건 네. 반영구나 타투랑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우니까 네. 지금 합법을 위해서 뛰는 모든 협회들이 네. 사실은 그들을 응원해주고 우리가 뭐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없더라도 네. 뭐 뒤에서 뭐 박수라도 쳐주는 네.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타투가 지금 뭐 한국의 타투 역사가 그렇게 뭐 길지는 않았어요. 20년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 타투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선배들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 후배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나라에서도 타투 컨벤션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 또 뭐 경찰들이 맨날 와서 단속을 맡고 했지만 그리고 또 헌법소원이나 뭐 타투 합법화를 위해서 진짜 정말 여러 동생들과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 이걸 이끌어 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뭐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군림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해외에서는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의 모습을 보여지지만 저희가 국내에서는 범법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의 뭔가 역량을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직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또 자기의 개인 시간을 들여서 정부 청사 다니고 뭐 국회의원분도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었는데 그거를 고깝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뭐 네가 뭔데 그것을 나서냐. 사실 근데 예전에 저도 뭐 다른 분이 헌법소원을 진행을 하실 때 저 시간에 그림이나 그리고 자기 타투나 열심히 하지 왜 저분은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어린 생각에 그렇게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들 그런 생각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신을 계속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것들은 우리 한 사람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판례를 바꾸고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서로 유대감을 갖고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도와줘서
뭐 하루빨리 어떻게 보면 법적 테두리에서 그러니까 의료법이라는 해석으로 인한 쓸데없는 판례로 인해서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뭐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것을 한번 깨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뭐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타투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저는 그거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일 때마다 정말 기쁜 게 사실 저한테는 정말 선후배들이고 또 진짜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끈끈한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서로 뭔가 올바른 타투, 대한민국의 타투 씬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시는데요. 아니 뭐 이렇게 시키니까 하는 거죠. 이게 합법화를 그 예전에 최정원 씨랑 네,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정원 씨도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정말 고생 네, 많이 알고 했어요. 있어요. 그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네. 약간의 어떤 희망적인 빛이 조금이라도 혹시 엄청났죠. 저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타투가 합법이 됐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법 공청회를 했고 법안 발의를 했었고 네. 김춘지 의원이 어떻게 보면 법안 소위까지 다 진행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제 계류 중에 있다가 왜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제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제가 직접 가보니까 약간 정치적인 부분은 사실 뭐 법이 옳고 안 옳고가 떠나서 그들의 어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거론도조차 안 되고 그게 그냥 자동 폐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거는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일이지 않을까. 네. 정부가 하는 거는 정책 발표가 있는 건 좋은 일이죠. 어차피. 네. 예. 그러면 좀 뭔가 우리가 이게 올바르다 하는 네.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네. 타투이스트들이 네.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정말 이 미용실보다 미용실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미용실 네. 정도로 미용실이 많은데 요즘은 한 사람 건너 아는 사람이 문신하는 네. 사람일 정도로 그건 맞아요. 많단 말이죠.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올바른 일을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 네. 타투는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를 위해서 네.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나 저는 타투를 해서 여태까지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 옆에 계신 잭슨님도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직업을 좋아서 선택했고 사실 타투는 하나의 예술이고 실제로 저는 2001년도에 멕시코에 가서 타투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배우고 나서 2003년도에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타투가 불법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타투가 불법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손님들은 다 뭐 정말 소위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 문신을 받아서 저도 또 그때 뭐 이레짐을 공부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왜냐면 불법인데 사실 그게 우리가 직업적인 프라이드를 갖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시대는 많이 변했고 정말 뭐 TV 매체나 스포츠 스타나 뭐 연예인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게 불법인 거로 불법 시술가로 낙인된다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지금 근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뭔가 내가 아티스트라는 마음을 갖고 뭔가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직업적인 프라이드를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 일을 하는 게 뭐 돈을 많이 벌려고 정말 뭐 어떻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해서 했고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타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정말 한 명 한 명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것이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잭슨 애터리어를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저는 뭐 지금 타투 쪽의 컨텐츠들이 유튜브에는 많지 않아요. 저는 뭐 잭슨이 처음에 유튜버를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응원하고 박수 많이 쳤습니다. 왜냐면 씬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뭐 타투를 10년 이상 한 어떤 선배들이 좀 후배들한테 정말 올바른 정보를 가르쳐주고 그걸로 인해서 후배들이 그걸로 또 학습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유튜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잭슨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좀 잭슨이 드디어 이런 멋있는 일을 하는구나 이래서 정말 많은 응원을 했고 또 그래서 이렇게 뭐 출연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잭슨 이 이름 뭐죠? 잭슨의 잭슨의 더 리얼. 잭슨 앤 리얼의 뭐 여러분들이 잭슨의 더 리얼. 잭슨 앤 더 리얼.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실 많은 올바른 정보들이 타투에 대한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잭슨이라는 분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뭐 지금 국내 현실 때문에 뭐 그렇게 저희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해외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그런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진짜 마지막 질문. 네. 찐맛. 그 이제 요즘 그 타투 샵들마다 수강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네.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어린 친구들이 이제 문신을 배우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한다고 안 될 건 아니니까 그런 타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네.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가르쳐 줘라. 이건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위생교육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업 시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위생교육은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남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걸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타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 기억일 수도 있지만 저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축복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저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한테 평생 남는 저주를 준다는 거는 상당히 고의적으로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최소한 휴머니즘을 갖고 남의 신체를 내 신체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타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과연 이 사람이 평생 이 디자인을 갖고 살아도 될까라는 뭔가 의구심을 보니까 한번 질문을 갖고 그런 작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네. 너무 저는 감사드리고. 유튜브 출연 처음입니다. 잭슨님이 하라고 그래서 이게 또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이제 이 영상을 계기로 네. 이런 타투 합법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네. 좀 많이 음. 알려졌으면 네. 하는 바람이고 네. 뭐 하루 빨리 합법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국 문화의 특성상 네. 또 기성세대 그렇죠. 그런 유교적인 네, 유교 발상들이 사상 있으니까. 때문이라도 이게 좀 늦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제가 저희는 죽기 뭐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벗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자리에는 그렇죠. 늘 있을 테니까. 네, 네. 이제 나이가 드셨다고 네. 힘 빠지지 마시고 아, 계속 합법화에 힘써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에서 항상 네.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네. 항상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힘드네요. 아, 네. 다 적는 거예요?